네, 안녕하세요. 6월달이네요. 네, 세린메이 5월달이 지나갔습니다. 네, 6월달 왔는데, 일단 5월 31일, 네, 반기 MSCI 리밸런싱도 지나갔죠. 그래서 일단 그동안 5월달에 셀트리온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그죠? 일단 월봉상 일단은 주가는 좀 많이 빠졌습니다. 일단은 주가가 많이 빠진 이유, 일단은 시장 때문입니다. 시장.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셀트리온이 상승을 하려면 시장이 좋아져야 됩니다. 네. 뭐 다른 개별 종목은 또 개별 종목 이슈가 있겠지만 그죠? 제가 시장이 좋아져야 된다라는 네, 부분은 금리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금리 쪽에 대한 부분, 네, 미국 시장 금리 인하 시기 현재는 한 9월 달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일단 PC 지표가 나왔죠. 뭐 다행히 예상치 부합 내지 예상치 소폭 하회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영향으로 어제 다우가 1%대 급등했고요. 1.5% 급등한 반면에 네, 나스닥은 마이너스 0.01. 엔비디아가 빠진 부분입니다. 네, 엔비디아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 S&P 500 0.8%대에서 일단 PC 지표상으로 일단은 뭐 엔비디아 영향으로 나스닥만 빠지고 다우랑 S&P가 올랐습니다. 유럽 증시 모두 일단 빨간불이고 네, 필라델피아 반도 지수 마이너스 0.96%대. 간단하게 그죠? 일단 유럽에서는 이제 뭐 6월달 뭐 금리 인하 바람이 좀 솔솔 불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은 지금 약간 경기가 여전히 확장 국면에 있는 상황인데 조금씩 뭐 경기 조금 하락 가능성 자체가 조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듯 합니다. 일단 베이지북에서도 뭐 경기 조금 뭐 소강 뭐 그런 좀 가능성 조금 언급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여하튼 셀트리온, 네,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 뭐 이번에 또 뭐 대형 PBM 쪽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 오르겠지만 그 이슈가 없고 시장이 지금처럼 흘러간다라고 하면 그렇게 큰 반등은 보이진 않을 듯 합니다. 셀트리온의 박스권 하단, 네, 17만 초반대, 그리고 박스권 상단 19만 중반대, 초중반대에 해당되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 17만 6,200원, 네,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여기에서 17만 초반대까지도 빠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장 부분에 따라서. 그런데 일단 다행히 네, PC 지표가 잘 나와서 그죠? 다음 주에 일단 시작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셀트리온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려면 네, 금리 인하 어느 정도 이게 윤곽이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셀트리온도 그렇고 삼바도 그렇고 계속 빠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었고요. 셀트리온만 빠지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셀트리온 차트 보면 일단 셀트리온은 약간 박스권 하단에 좀 갇혀져 있죠. 네. 박스권에 일단 올해 초부터 갇혀져 있다라고 하면 삼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쌍바닥 부분을 이탈했습니다. 쌍바닥 이탈해가지고 지금 현재 70만 초반대까지 빠져 있는 부분이죠. 이때면 작년 연말 수준의 지금 주가로 계속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네, 셀트리온만 빠지고 있는 부분이 아니다. 셀트리온이 올라가려면 삼바도 올라가겠고 그죠. 네, 아무튼 서로 연관성은 있는 상황인데 물론 개별 종목의 이슈 따라서 또 올라갈 수는 있겠죠. 뭐 삼바는 올라가는데 셀트리온이 안 올라가고 셀트리온이 올라가는데 삼바는 또 안 올라가고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만 전체적인 방향성은 네, 셀트리온 삼바가 같이 올라가야 이제 조금 네, 방향성 자체가 상방으로 확실히 네, 정해졌다라고 네,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간단히 일단 전제 조건 셀트리온 주가가 본격적으로 좀 많이 상승을 하려면 시장 금리 쪽에 대한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네, 이슈가 되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 네, PC 인플레이션 얘기 나왔죠. 네, 확인에 혼조하면서 엔비디아가 빠짐으로써 나스닥만 빠졌고 다우는 1.5%대에서 급등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단 또 다음 주 뭐 다다음 주 등등해서 또 주요 일정들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또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뭐 설마 했는데 개미들 큰일 났다. 네, 조금 네, 과장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중대 결단 내린 국민연금에서 국내 주식 비중을 네, 14.2%에서 13%로 축소하겠다라고 합니다. 기금운용위원회 자산 배분 및 심의에서 국내 쏠림 우려에 수급 안전판 역할 점차 줄어들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죠. 네. 우리 국내 증시 자체적으로만 보면 악재는 맞습니다. 네. 국내 증시 자체를 보면 악재죠.
그 밑에 있는 개별 종목에 대한 부분도 단순하게 호재냐 악재냐 분간했을 때는 수급이 부족해지는 부분이라서 악재는 맞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연금 기금에 대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올바른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약간 정치적으로는 이야기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큰 의미, 우리 국민연금 기금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 나름 그 해외 투자 수익률이 훨씬 좋다라고 하면 그죠. 해외 비중을 늘리는 게 맞는 부분이겠죠. 아무튼 국내 쪽으로는 당연히 악재 부분이겠지만, 아무튼 3년 뒤 연금 주려면 주식 팔아야 된다. 한꺼번에 매도된 정시 충격이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이렇게 비중 자체는 줄어든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몇 년간은 앞으로 더 사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비중대로라면 5년 뒤 158조 원치를 사게 되는데, 이를 단계적으로 줄여 169조 원치만 매수하겠다 해서 단순하게 보면 한 금액상으로는 그죠, 한 19조 정도가 줄어드는 부분인가요? 네, 아무튼 이렇게 2025년부터 2029년 중기 자산 배분안 자체가 확정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오늘은 우리가 지금 셀트리온 주가에 대해서 현재까지 단기로 조금 접근을 하게 되면 지금 주가가 계속 빠졌어, 그죠? 네, 좀 힘든 상황입니다. 아까 5월달 간단하게 셀트리온에 대해서 리뷰를 해주면, 일단 UBS 부분 때문에 많이 빠졌던 상황이었죠. 단순하게 5월 9일부터 셀트리온 쪽으로 UBS는 거의 한 어제까지 해서 그죠, 한 84만 주, 85만 주 정도를 팔았을 겁니다. 일단 그 판 이유가 그죠, 테마색인지 아닌지는 일단은 그 2분기 보고서가 분기 보고서가 나와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어제 5월 31일 MSCI 리밸런싱 이슈상으로 팔았다라고 하면 UBS든 JP모건이든 모건스탠리든 그죠, 리밸런싱 때문에 팔았다라고 하면 이제 리밸런싱이 지나갔죠. 일단은 이제 6월달부터 흐름을 보면 조금은 또 판단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 대한 금리 인하 시기, 심지어는 미국에서는 그죠, 5월 초에 금리 인상, 초중반까지 금리 인상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 하염없이 시장이 안 좋아서 흘러내렸던 부분이었고, 수급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UBS, 모건서울, JP모건 등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다 보니 주가가 일단은 하락해서 마무리가 되었던 상황이었고요. 일단은 셀트리온 쪽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2024년이 중요하냐, 물론 2024년도 중요하고 일단 더더욱은 2025년이 훨씬 더 또 중요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적으로는 조금 길게 가실 분들은 2025년 한 3분기 정도까지는 충분히 들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금투세 등 공매도 등 그죠, 큰 이슈 사항이 없다라고 하면, 특히나 금투세 공매도 쪽에 대한 부분은 원래는 이제 7월달 재개 부분인데, 지금 상으로 보면 시스템 완비 후에 재개된다라고 재개하는 부분 쪽이라고 생각하면 그죠, 내년 한 1분기 정도나 돼야 될 듯 하고요. 내년 1분기 정도가 되면 셀트리온 쪽으로는 그죠, 물론 지금보다는 공매도가 조금 더 나올 수는 있겠죠. 조금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제 합병도 되었고 실적도 숫자를 찍어준다라고 하면 과거처럼 터무니없는 공매도는 못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하튼 금투세가 일단 문제 부분. 그래서 일단은 내년 한 3분기쯤, 물론 이제 내년 한 2분기, 3분기쯤이 되면 그죠, 또 그 시점에 가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더 들고 가느냐, 아니면 조금 익절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주가가 빠졌을 때 다시 들어가느냐, 아니면 타 종목에 들어가느냐, 그거는 그 시점에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일단은 오늘은 이제 정권사 레포트들 2025년 위주로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5월달 정권사 레포트 나온 게 13개가 나왔습니다. 키움에서는 2개가 나왔고, 해서 일단은 목표가를 이틀 만에 22만에서 24만원을 올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죠. 2024년 평균 매출액 3조 4,800억에 영업이익 6,600억, 영업이익률 19%대. 일단 합병에 대한 이슈 때문이죠. PPA 쪽에 대한 부분 2분기까지 600억대가 반영이 되면 3분기부터는 이제 60억대인가요? 90억대인가요?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은 3분기 때부터 급증세를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정권사 레포트들을 본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정권사 레포트들 대부분 4분기 정도의 1조 원대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에서는 7천억 후반대, 3분기에서는 8천억대, 8천억에서 9천억대, 4분기 때는 1조 원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이제 1, 2분기 거의 다 지나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2014년 이렇게 평균치 매출 부분이고 평균 목표가 24만원, 가장 많은 목표가가 25만원 부분이고 작은 쪽이 22만원대 부분이네요. 그리고 일단 2014년 여기서 매출만 이렇게 찍어준다라고 하면 그죠. 영업이익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와도 이제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병에 따른 불가피한 부분이라서 이거는 또 큰 이슈는 아닐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실적이 이렇게 찍어주면 그죠. 이제 큰 또 기대감이 또 붙을 수 있는 사항이죠. 이제 실적을 이렇게 찍어줘야 되는 부분은 진펜트라, 유플라이마가 기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2025년 부분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평균 매출액은 4조 3천억 부분입니다. 4조 3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1조 5천억대에 해당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2024년 3조 4,800억 대비해서 매출은 8,900억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8,900억 비슷하게 증가하네요. 8,900억, 8,900억대. 금액은 비슷하게 증가하지만 실질적으로 매출 성장률은 25.8%대, 영업이익 성장률은 무려 133%대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한 1, 2분기 정도 아니면 올해 한 3, 4분기 정도부터 이렇게 찍어준다라고 하면 PER 자체가 고퍼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고퍼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정권사들의 목표가를 또 충분히 또 상향시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 2025년의 매출 부분으로 본다라고 하면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쪽이 4조 6천억대 부분이네요. 4조 6천억대, 유진, 삼성, 키움, 하나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 쪽에 대한 부분은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쪽이 삼성 1조 8,900억, 그리고 유진 1조 8천억대, 그리고 하나도 1조 8천억대. 영업이익 가장 낮게 보고 있는 쪽이 KB증권이네요. 1조 1천억대. 그래서 매출액은 한 3조 9천억대에서 4조 6천억대, 영업이익은 1조 1천억대에서 1조 8천억대, 평균 매출은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고요. 영업이익률 35.5%대에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이 35.5%대에 대한 부분은 그죠. 단순하게 불가능한 부분은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일단은 진펜트라, 유플라이마, 특히나 진펜트라는 신약 부분이라서 어느 정도 그죠. 그 직판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2025년 정도 되면 재고에 대한 원가율 부분도 많이 낮춰졌을 상황이고, 우리가 과거에 잘 나갔을 때는 물론 굉장히 잘 나갔을 때 일단 투룩시마가 좋았을 때 그죠. 영업이익률이 40% 후반대까지 올라갔던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아주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고,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영업이익률 35.5%대 부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매출만 이 정도 찍히면 영업이익도 이 정도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아무튼 진펜트라, 유플라이마, 그리고 2025년에 또 이렇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새로운 파이프라인 쪽에 대한 사항이죠. 현재는 우리가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유플라이마, 램심 SC, 베그젤마 등이 일단 유럽 쪽으로 해서 팔리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에는 베그젤마 작년부터 들어갔고 그죠. 일단 미국에 일단은 우리가 진펜트라,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지금 이제 들어가서 팔리고 있고 이제 팔리는 초창기 정도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진펜트라랑 유플라이마에 대한 기대감은 또 이제 특히나 진펜트라는 기대감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죠. 유플라이마 쪽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진펜트라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 일단 현재 대형 PBM 쪽으로 일단 익스프레스 쪽에 들어갔죠. 시장 점유율 24%대에 들어갔고, 회사 측에서는 그 램시마 그 진펜트라의 시장 점유율 커버리지를 40% 커버리지를 확보했다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익스프레스가 24%대라고 하면 중소형 16%대 부분이죠. 나머지 대형 PBM, CVS 케어마크 쪽이랑 옵톰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
최근에 미국 법인장 인터뷰 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죠. 대형 PBM 한고선 3분기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 3분기 정도에 내 CVS 케어마커 시장 점유율 33%대 여기에 조금 들어가 주면 좋겠고, 아무튼 연말까지는 대형 PBM 모두 들어간다 라고 하면 단순하게 시장 커버리지를 80% 이상, 80%, 90% 이상, 거의 뭐 100% 가까이 커버리지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얼마나 빨리 시장을 잠식하느냐 부분인데, 뭐 진펜트라에 대한 약효성, 안전성, 편의성 아무 문제 없는 상황이죠.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걸리느냐, 얼마나 빨리 좋은 실적을 보여주느냐, 뭐 그 차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유플라이마 일단은 작년에 옵텀 쪽에 들어갔고, 일단은 최근에는 익스프레스 쪽에 들어갔죠. 물론 이제 공식적으로는 그저 익스프레스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진펜트라가 들어간 대형 PBM 쪽이랑 동일한 쪽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유플라이마가 작년 옵텀 공보험 쪽에 들어갔지만 실질적으로 오리지널 선호약품에서 제외된 게 그죠. CVS 케어마커 올해 4월달부터 제외가 되었죠. 그래서 그 제외가 되면서 CVS랑 산도즈랑 합작해서 코다비스 쪽에서 산도즈의 하이리모즈를 많이 팔면서 하이리모즈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제 오리지널이 제외되었다라는 의미, 바이오시밀러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본격적인 부분을 올해부터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일단 옵톰 쪽이랑 익스프레스 쪽, 또 이제 추후에 또 CVS까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아무튼 유플라임에 대한 부분도 이제 올해 정도 또 어느 정도 실적 부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배그젤만은 후발주자 부분이지만 그죠, 많이 또 좋은 모습을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스텔라라 이제 후속 바이오시밀러들이 이제 올해 뭐 말 또는 내년부터 들어가죠. 스텔라라, 아일리아, 졸레어, 프롤리아, 악템나 부분까지 후속 바이오시밀러 5개. 스텔라라는 미국 시장에 2025년 3월까지 들어갑니다. 출시 합의를 본 사항이죠. 우리가 한 세 번째 정도 해당되는 사항이,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정도. 아일리아 쪽에 대한 부분은 그죠. 최근에 국내 허가는 받았지만 유럽 신청 2023년 11월, 미국 신청 2023년 6월달, 이제 또 승인 소식이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요거는 그죠, 특허권에 휩싸여 있는 부분이고, 졸레어 유럽 쪽에 최근에 퍼스트 무브로 승인되었습니다. 시장 규모는 5조밖에 안 되는 부분이지만 경쟁사와의 격차가 크다. 그게 조금 또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프롤리아 쪽에 대한 부분도 시장 규모 5조 원대. 요거는 또 2025년, 유럽 신청 2024년 3월달, 미국 2023년 12월달. 요거는 이제 프롤리아 쪽에 대한 부분은 한 또 올해 아직 안 나왔죠. 아무튼 나오겠고, 그죠. 미국 쪽에 대한 부분은 이제 올해 말쯤에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악템라 쪽에 대한 사항, 유럽 신청 2024년 2월, 미국 신청 2024년 1월이니까 내년쯤에 승인 소식이, 정맥주사랑 SG대형 두 가지 부분이고, 이제 그 이후로는 시간은 조금 걸리는 부분이지만 오크레부스 시장 규모 약 9조 원대, 지금 임상 3상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센틱스 시장 규모 6조 원대 부분이고, 임상 1상 요거는 이제 2029년 30년 해서 일단은 그 이후에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2025년에는 이렇게 또 5개가 들어감으로써 그죠, 실적에 대한 부분, 아까 실적에 대한 부분 쪽에서 이렇게 또 많이 진펜트라, 유플라에마와 더불어 후속 바이오시밀러들이 또 많은 또 기여를 해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뭐 협업하고 있는 뭐 그쪽은 그죠,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부분이죠. 뭐 이렇게 뭐 ADC라든가 이중항체, mRNA, 마이크로바이옴, 기타 뭐 익수다, 피노, 라니 등에 대한 부분은 시간 자체가 조금 더 걸리는 부분이라서 실질적으로 매출에 기여가 되는 부분 자체는 시간은 더 걸린다. 이렇게 일단은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항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 얼마인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거 제가 과거에 한 몇 번 보여드렸던 부분이었죠. 일단은 셀트리온과 이제 헬스케어가 합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아직 합병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조금 과거에
4년치의 셀트리온 2020년부터 2023년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의 평균 영업이익과 평균 당기순이익 요 비중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시다시피 우리가 목표 주가를 이야기할 때는 그죠, PER 자체를 이야기하죠. PER은 주가를 EPS,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부분입니다. EPS는 당기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게 EPS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예상 주가를 구하려면 PER 곱하기 EPS를 하면 예상 주가가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과거 4년치의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영업이익 그 당기 순이익이 영업이익에 차지하는 비율이 76%대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일단은 2030년 셀트리온 매출 12조 부분 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회사에서 그죠, 올해 한 3조 5천억 그리고 30년에 12조 원대까지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 기준상으로 일단은 단순하게 연도별로 일단 뿌려보면 2025년에는 매출은 한 4조 2,900억, 4조 3천억에 영업이익률 35% 정도 본다라고 하면 1조 5천억대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아까 여기 정권사 레포트 평균치 부분이랑 뭐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그죠. 4조 3,800억에 1조 5천억, 영업이익률 35%대에 해당되는 사항이죠. 그러면 아까 4조 3천억의 영업이익 그 1조 5천억, 영업이익률 35%대 요 기준 영업이익률 35%대 영업이익 기준 1조 5천억대 요 기준상으로 우리가 PER 기준 적정 주가를 한번 산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이 1조 5천억대 부분이면 그죠, 과거에 4년치의 당기 순이익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 76%대 부분이죠. 그러면 당기 순이익률 단순하게 영업이익이 1조 5천억이면 당기 순이익 한 1조 1천억대 부분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시뮬레이션 해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셀트리온의 총 주식수는 2억 1,600만 주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아까 보셨던 대로 2025년 영업이익률 35% 기준이었죠. 35%대 정권사들 평균치 영업이익률도 35%대 그러면 35% 기준으로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ER 기준에 따라서 그죠, 적정 주가가 달라지겠죠. 뭐 단순하게 가장 낮은 이거는 의미 없지만 PER 30에 영업이익률 35% 본다라고 하면 15만 8천원, 시가총액 27조 원대. PER 35면 영업이익률 35% 적정주가 18만원대, PER 40이면 21만원대. 지금 현재 셀트리온의 PER이 한 40% 초중반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 PER 그죠? PER 40이면 21만원대, PER 45면 영업이익률 35%, 23만 7천원대. 요게 요 라인대가 현재 PBR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하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에 대한 부분은 그죠, 매출이 이렇게 올해부터 급성장세를 보이고 한다라고 하면 고퍼를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단순하게 최소한 50%대까지는 갈 겁니다. 최소. 그러면 PER 50 기준상으로 영업이익률 35%대 부분은 26만 3천원, PER 60이면 영업이익률 35%면 31만 6천원, 시가총액 55조 부분입니다. PER 70이면 영업이익 35%대 해서 36만 9천원, PER 80 정도가 가야 영업이익률 35% 기준상으로 40%대 42만원을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시가총액은 74조 원대에 해당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라고 하면 몇몇 주주분들이 그죠, 우리가 과거에 셀트리온이 급등을 했을 때 뭐 지금 현재 다 적용이 되었을 때 최고가가 37만 4천원까지 갔었던 부분이었거든요. 2020년 12월 달에 우리가 뭐 배당락이라든가 아무튼 뭐 그런 부분 다 적용이 되었을 때 주가가 37만 4천원대에 해당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몇몇 주주분들이 그죠, 과거에 37만 4천원대 부분이다, 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에 37만 4천원이면 그때
그때 셀트리온의 주식 총수가 1억 4,600만 주 부분입니다. 그럼 단순하게 시총은 한 40조 중반대 나올 겁니다. 40조 중반. 그 당시에 시총이 40조 중반이거든요. 1억 4,600만 주에 37만 주대. 그러면 40조 중반이면 시가총액으로 봐야죠. 주가로 아니고. 그러면 이 기준상으로 40% 중반대라고 한다라고 하면 26만 3천 원입니다. 요게 46조 부분이거든요. 단순하게 우리가 과거에 올랐던 시가총액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간다라고 하면 주가는 26만 3천 원입니다. 37만 원이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PER 자체가 높아지고 실적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뭐 4조 3천억, 4조 4천억의 영업이익이 아까 1조 5천억대 기준상으로 나와주고 고퍼를 부여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제약바이오 평균 PER 자체가 60에서 한 80 정도 사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요 라인대로 본다라고 하면 PER 60이면 31만 6천 원, PER 80이면 42만 원대. 단순 이론적인 수치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그죠. 정권사 애널들이 나름 또 적정 주가, 자기들 목표가 산정할 때 부분이랑 비슷한 원리 부분입니다. 뭐 그쪽에서는 뭐 현금 할인 방식으로 해서 목표가를 산정하는 쪽도 있고, 보고 또 적정 PER을 적용시켜서 목표가를 산정하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목표가 추정하는 그 논리 부분은 정권사 애널들이 하는 부분이랑 거의 별반 차이가 없다. 그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듯 하고요. 너무 일단 과도한 목표가 50만원, 뭐 70만원, 100만원 그거는 현재 기준상으로는 제가 봐서는 너무 터무니없는 상황이고요. 하나 잠깐 스쳐갔던 부분, 아까 국민연금. 또 몇몇 주주분들이 그죠, 국민연금이 공매도의 원흉이다 몇몇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최근에 국민연금은 계속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과거에 국민연금이 샀다 팔았다 하고 있죠. 이것도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죠. 국민연금은 대차 안 해줍니다. 그게 코로나 이후부터 우리가 개인 주주들이 들고 일어나서 국민연금은 그때부터 대차를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차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공매도에 대한 원흉은 아닙니다. 이걸 한번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관리 차원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갔으면 그죠, 지분을 줄이는 부분이고 주가가 저평가되었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상황이면 당연히 또 지분을 늘리는 부분이죠. 국민연금 공매도 원흉 절대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니라는 부분. 국민연금 최근 들어서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아무튼 계속 늘려가고 있죠. 9일 연속인가요? 10일 연속인가요? 계속 사고 있습니다. 현재 한 5.9%대 예상이 되고 있고, 코스피 평균 지분율 7.4%대까지 본다라고 하면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최고 지분율 9.2%까지 본다라고 하면 마찬가지. 물론 이때 최고 지분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때가 제가 기억하기로 트룩시마가 나와서 주가가 급등할 때 그 시점 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때 가장 많이 늘렸다가 그 이후로 팔았죠. 네. 이거를 국민연금이 그죠, 샀다 팔았다 한다고 해서 욕할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네. 투자 측면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보유한 주식이 어느 정도 오르면 매도했다가 또 눌렸다가 다시 올라갈 기미가 보인다라고 하면 매수하는 부분이잖아요. 국민연금, 연금관리 운영 차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셀트리온 주주분들은 그죠, 아무튼 뭐 약간 뭐 주가가 이렇게 흐지부지하는 게 또 개미 틀기, 아무튼 제 기준으로 봐서는 조금 좀 이해 불가한 부분 쪽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과거에는 그렇게 조금 봤다라고 하면 과거에 저도 국민연금 많이 욕했습니다. 그죠? 네. 뭐 청원도 많이 했고 했던 상황이었는데 일단 돌이켜보면 부질없는 짓이었습니다. 일단은 확인할 수 있는 부분, 객관적인 부분 가능하면 팩트를 근거로 해서 사실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적정 주가에 대한 부분은 수치상으로 우리가 PER 60에서 80 밴드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 내년에 이론적인 적정 주가는 31만 6천 원 하단, 시총 55조 원대, 상단은 한 42조 원대, 시총 74조 원대,
물론 여기서 그죠. 영업이익이 더 좋아지면 나름 또 더 올라갈 수 있겠죠. 네, 아무튼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